지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지난 3월 3일 전체 위원 회의에서 7시간에 걸쳐 위원 개개인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원 간의 의견이 달라 표결을 통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하였던 바 그 요지를 보면 중략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6대2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2004년 3월 24일 중앙선관위 공문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결정 및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 제시 등과 관련한 입장. 문제가 된 발언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반면 2014년 3월 6일 어제군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요거는 바로 그저께죠. 인천시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한 말이죠. 이겁니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 10년 전에는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라는 발언으로 탄핵을 당했었고요. 10년 후에는 현직 장관이 출마하면서 인사자리에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 라는 발언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걸까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말이죠. 화요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성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날 입학식을 한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월요일날 입학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에 입학식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도 보니까 많은 어머니, 주로 엄마들인데 학부모들이 나와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1학년생들 손잡고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었죠. 예. 저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식 날 손잡고 가면서 잘 봐둬라. 여기가 바로 네가 앞으로 다녀야 될 길이고 네가 가야 될 학교야. 그러면서 입학식을 마치고 손잡고 돌아오면서 내일부터 너 혼자 다니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참 매정한 아빠였어요.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애를 데려다 줄 수 없었고 저는 출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애 손잡고 며칠 동안 데려다 줄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죠.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그런 명목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며칠이라도 이렇게 애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얼마나 또 좋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지더라고요. 애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아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방송을 기다리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측 창가를 보니까 저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협동조합, 여러분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어디까지나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의 출자금은 그것은 출자금이지 기부금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갖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린이에게 내일부터 혼자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매정한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이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던 길이어서 무리 없이 그 다음 날부터 혼자 다니긴 했습니다. 하여튼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된 거였는데요. 이러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아이, 독립심, 자립심, 협동조합, 출자금,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지금 성급하게 꽃을 피워낸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고생하고 있겠네요. 그죠? 예. 어제는 참, 어젯밤은 좀 추웠어요, 진짜. 돌아다니는데. 겨울 잠바 입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외출하는데. 예. 걱정 말아요, 그대. 해님철어님, 안녕하세요, 손병희님. 저는 해님철어의 남편이자 조합원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라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생일 축하곡으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신청합니다. 매일 국민TV 방송 듣는 것으로 하루하루 힘들고 답답함을 달래며 힘을 내고 있는 아내는 오늘 자축의 기념으로 증저했답니다. 야, 손뼉. 이런 글을 미괄식 글이라고 하죠. 네, 주제가 맨 뒤에 있는. 아닌가? 네. 사실은 생일 축하가 주제이긴 한데, 먼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오늘 자축의 기념으로 증자했답니다. 이거 보고서 이제 눈이 번쩍이고 있는 접니다. 네. 야로님께서 생신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전이건의 걱정 말아요 그대.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분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졌죠. 근데 요즘은 근데 쌩쌩합니다. 거의 뭐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오히려 전성기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 하면은 전성기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들국화로 떴을 때 1985년 6년 그때의 목소리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의 목소리만큼 쌩쌩한 느낌이 있지만 더 좋아진 거는 묵직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때 목소리가 그때도 망치로 이렇게 치는 듯이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목소리였지만 작은 망치였단 말이죠. 그러나 요즘의 소리는 아주 커다란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육중함이 느껴지죠. 그게 뭔 얘기냐면 가수들끼리는 압니다. 목소리가 예를 들면 똑같이 고음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소리를 듣고서 고음은 올라가지만 쟤 요즘 노래 연습 제대로 안 하는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군. 요거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목소리의 육중함이죠. 우리는 그것을 목소리가 얇다, 목소리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혹은 지난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들국화의 앨범, 거기에 전인권의 목소리랑 85년도에 나왔었던 들국화 1집의 목소리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똑같이 고음이 잘 올라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목소리가 얇다, 두껍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은 목소리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테크닉 때문이 아니라 그런 두껍기 말이죠. 목소리가 두꺼우면 같은 음이라도 귀에 거슬리지 않게 들립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역시 정직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가수,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가수는
목소리는 듣기 거북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한 한 목소리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가수의 목소리는 정말 각별한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세시봉 때 말이죠. 송창식 씨의 목소리와 윤영주 씨의 목소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로 그거죠. 송창식 씨는 거의 매일 미사리 등지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신곡을 발표하는 것만이 창작이 아니라 똑같은 노래를 매일 다른 기타 테크닉으로 다른 느낌으로 부르는 것, 이것도 창작이라고 생각하셔갖고 매일매일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죠. 워낙 송창식 씨가 목소리가 좀 두꺼운 편이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윤영주 씨에 비해서 세시봉 초기에는 그것이 아주 두드러졌었죠. 그건 바로 끊임없는 수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해님철호님, 고맙습니다. JJ킴님, 출첵합니다. 파타야 산호섬 꼬란 잘 다녀왔습니다. 여길 다녀오셨군요. 이제 다시 일상의 시작이군요. 페북 보고 오프닝 예상했다요. 저랑 패친이죠? 오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박정희 2세의 발언, 10년 토를 두고 비슷한 느낌의 발언을 했는데 하나는 용서 6대2로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탄핵감이 맞다고 범죄행위다 라고 위법행위라고 얘기했고, 박정희 2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진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에 신속하게 이거 뭐 별 문제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애잔합니다. 이야, 해변 산호섬, 아이고 20년 전의 추억이 기억납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 산호섬에 있었는데 그때 느낌, 신혼여행이어서 더 그런 느낌이 살았겠지만 역시 여행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자. 정멜로디님, 제가 3개월을 살아보니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된 정멜로디의 시선으로 글을 주셨군요. 아이고 머리야. 나라 걱정에 쪽쪽이도 제대로 못 발고 좀 있으면 어른들 선거가 있다죠. 제가 빨리 커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울 엄마 아빠 모두 조합원인데 전 어떻게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생후 3개월이면 알만한 건 다 아는 나이인데 자격 충분하지 않나요? 신청곡 곰새말이, 음원 없으면 병희 삼촌이 직접 불러주시든지요. 낮잠 잘 시간이지만 듣고 자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주영 성대모사인지 정멜로디 성대모사인지 조합원 자격, 네, 뭐 정멜로디 이름으로 조합원 가입하시면 되죠. 네. 나중에 뭡니까, 시청료, 이거를 걷는다 할지라도 아마 한 가족이라면은 가족 모두에게 이 시청료를 거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추세를 보니까 아님 말고지만 아마 한 분 정도 대표로 이렇게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서태호님, 병희쌤, 국정원 조력자 자살 시도하신 분 유서가 공개됐네요. 제가 옮기는 걸 못해서 어떤 분이 좀 올려주시죠. 이거 참, 유서 좀 읽어보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엉겅키 사랑님, 고1 아들도 제 시간보다 늦어지면 문과를 서성하게 되는데 전자키 누른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 왜 늦었죠? 안아주면 느끼는 소중함. 그래요. 이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였나? 교회에서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고 떠났죠. 그때가 우리 품을 떠난 최초의 기억인데 저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근데 애 엄마는 처음으로 떠나보내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떠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움에 젖어 있는 표정과 그런 톤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참 엄마랑 아빠랑 다른 점인가? 아니면 나랑
아빠는 참 무정한 남자인가. 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무아팔림. 요즘 울 공주 갑자기 큰 것 같아 더 많이 뽀뽀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한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또 올까 하는 생각하니 하루하루 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이나마 다행이군요. 어느 날 뽀뽀한다 그러면 아빠 징그러 그러면서 피하고 아빠 안아준다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도망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이 이 배경마로 깔리거나 예? 빠빠빠빰 아니면 사라사테의 시그네르 바이제니 음악으로 깔려야 되겠죠. 빰빰빰빰 빰바라바바밤 하면서 예. 그리고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예. 천둥 치고 비가 내리는 폭포가 쏟아지는 네, 그런 느낌. 부럽네요. 근데 딸을 키우시다니. 저는 아들놈 하나거든요. 그래서 딸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이거 가수를 그것도 가로 열고 민중 가로 닫고 가수를 직업으로 삼지 않았으면 분명히 애를 둘 이상은 낳았을 겁니다. 참 그러네요. 니코틴 물고기님 신청곡 걸어놨습니다. 백마고지님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정말 쉽지만 어려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백마고지님 같은 경우는 후회 없이 꿈을 한번 꾸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3.1절 날. 야 세상에 어떻게 5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만 부럽고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랐어요. 나도 저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백마구지님은 이미 후회 없이 꿈을 한번 꾸신 겁니다. 그때 그쵸? 예. 꿈을 만드신 거죠. 훨씬 큰 꿈으로요. 꼴통아이티님 부모가 아기를 낳아 키우는 이유는 즐기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기 위함이란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렇군요. 이럴 수도 있구나.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순수를 잃어버린 어른의 절규 같은 이런 느낌. 그렇군요. 하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애를 제가 키울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얘가 아들이 저고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팍팍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신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안겨 있는 게 저고 아버지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나를 키울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 제 아버지는 그야말로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그 자체입니다. 말 없고 군인이었으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애 데리고 아주 깐난쟁이 때 애를 데리고 2살 정도 됐나요? 아장아장 걸을 때 아버지는 양양 어머니가 양양에 사시거든요. 양양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올 때쯤 되니까 애를 번쩍 안더니 애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래 이러시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내 아버지가 저러시다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김세화, 권태수라는 가수랑 작은 연인들, 그렇죠? 이런 노래 부르고 그 작은 연인들이라고 하는 카페도 운영했었던 김세화. 거의 빛의 속도로 신청곡 받아준 거 맞죠? 물잡이님. 네, 봄인데 신청곡 받아주시나요? 김세화의 나비소녀 너무 올드한가? 뭐 어떻습니까? 올디스 밭 굿디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조는 요즘에 신세대 그런 싱어송라이터라고 한다면은 김세화는 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인기 있었던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죠. 유서 나왔군요. 아이고
김씨의 유서 전문을 보니까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이라고. 이게 뭐죠? 그래서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고 있는 거군요. 안철수, 김한길 이 두 분에게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새누리당과도 통합하라고. 모두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예. 라는 뜻은 이해하지만 좀 정치 감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또 두 아들이군요. 예. 아들에게 참 부끄러워서 떳떳하게 살 수 없어서 떠난다는 이야기. 빚진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정원한테 받아야 될 금액 2개월 봉급 600만 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 그리고 수고비. 네. 근데 하여튼 이 돈은 니들이 쓰면 안 되고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니까 시장에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니들에게 드리라고. 이런 애잔한 유언도 있습니다.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정원에 대한 그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 공장 버려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이건 사회상을 반영하죠.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요즘 사업가들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많이 철수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군요.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확신 같은 게 있으니까 국정원에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국정원에 협력한 것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협력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한 거죠.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유서가 진본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평범합니다. 뭐 특출날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이 국정원에게 협력을 하고 이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넌더리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금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건지, 몇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이분이 투철한 그러나 국정원에 완벽하게 적응한 그런 국정원 직원이고 국정원이 발전이고 나라의 발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위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지금 하는데 뭐 이런 별 근거가 없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약간은 좀 하여튼 이런 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면은 국정원에 이렇게 협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덤태기 씌우려는 행태에 넌더리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판단, 국정원에게 이건 잘못된 이런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협력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범죄 행위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범죄자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정황상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닌데, 그렇죠?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분의 행위를 용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그에 합당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에 합당한 그런 조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할 그런 행위를 국정원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가짜는 지붕 밑에 개와 돼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돼지와 개마저 지붕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는 것, 그게 가입니다. 국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또 간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시킨 주제에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꼼수를 부려서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이 부도덕한 집단. 이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존재 가치는 제로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했던 짓거리들을 생각하면은 존재 이유는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당장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 간의 그런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